네, 그럼 이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아시스고 지금 경영학부 연구생으로 지와스 연구 중 최근에는 아트 논문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An axis of genetic heterogeneity in autism is indexed by age at diagnosis and is associated with varying developmental and mental health profiles. 이런 엄청 긴 제목을 가진 논문인데 일단 슬슬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간단한 인트로덕션으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하자면 일단 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논문 저자 리스트를 보면서 저에게 엄청 익숙한 그런 저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일단 되게 익숙한 기관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제가 디와스 연구를 하면서 분양을 신청했던 분을 이렇게 분양을 신청하고자 연락하셨던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이 논문에 좀 흥미를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지와스 방법론을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뭔가 지와스 방법론을 네, 아직 잘 모르신다면 따라오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지와스 방법론부터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와스는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의 약자인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장 유전체에 있는 모든 변이들을 봐가지고 이 변이 각각에 대한 이렇게 희귀 분석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변이에 대한 희귀 분석을 하면 이 변이가 그 질병 또는 그 트레이트에 얼만큼의 이펙트를 가지는지에 대한 값을 얻을 수 있는데 이 값에 이러한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값에 대한 p-value도 같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이펙트 사이즈하고 p-value를 이용해가지고 여기 가정치를 먹여가지고 PRS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일단 그 맨해튼 프로젝트 보면 왜 그 Y축에 그 P의 로그 값을 넣는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여기 그 제가 임의로 만들어 놓은 테이블을 보시면 여기 RS98475 같은 경우는 이펙트 사이즈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여기 사실상 케이스 컨트롤에서 나오는 변이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엄청 인플레이션이 됐다고 확인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펙트 사이즈가 크면도 SE가 엄청 작기 때문에 p-value가 별로 엄청 적진 않아가지고 이게 유의미한 그런 변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그 이펙트 사이즈보다는 p-value를 록해서 플로팅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러한 변이들을 보면 이게 이펙트가 포지티브한 변이들이 있고 이펙트가 네거티브한 변이들이 있는데 저희가 PRS를 엄청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이렇게 빨간색인 변이들이 많을수록 그 트레이트를 가질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런 파란색의 스닙을 가질 경우에 이런 트레이트를 가진 가능성이 더 낮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 간단한 설명이긴 한데 지금까지 다 이해하셨다면 엄청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지와스 방법으로는 엄청 많이 사용하고 PRS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뭔가 중간에 질문이 있거나 뭔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논문의 제목이 좀 길었었는데 이 논문에 대한 뒷배경을 조금 더 설명하고자 하면 저희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AST 지와스 그것도 대규모 지와스가 되게 많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은 트레이트에 대한 지와스임에도 불구하고 제네틱 코릴레이션이 매우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가정하는 것은 이게 자폐 자체에 대한 헤테로지네이티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자폐에 대한 이질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되게 다양한 이펙트들이 기여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헤테로지네이티의 일부 근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럼 이 논문에서 사용하는 코트도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가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크게 네 가지의 코트를 사용하는데 이 모든 코트가 longitudinal study입니다. 그래서 longitudinal study라는 것은 이게 같은 샘플을 가지고 장기간 동안 같은 샘플 내에서 똑같은 그런 트레이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측정하는 그런 스터디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코드가 수집된 그런 나라들은 되게 다양한데 여기선 다 공통적으로 Strength and Difficulties Questionnaire 이라는 그런 질문지를 가지고
2년마다 같은 샘플들에 대한 SDQ 스코어를 측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하게 된 분석을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전통적인 관점에서는 자폐에 대한 징조가 그 자폐 환자가 되게 어렸을 때 유아일 때부터 이렇게 나타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최근에 수집되는 그런 샘플들을 보면 유아 때는 아무런 그런 징조가 없었다가 나중에 와서 자폐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는 샘플들이 있어가지고 이 유아 때 진단받은 샘플과 나중에 와서 진단을 받은 샘플 간의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유전적인 그런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논문입니다. 네, 그럼 논문 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처음으로 한 거는 그 레이턴트 그로스 모델이라는 그런 분석인데 이런 분석을 해가지고 이 그 아이들이 크면서 SDQ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분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트라젝토리, 저희가 싱글셀과는 별개 개념인데 이렇게 모형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확인한 결과 두 가지 모형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그런 모형은 여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SDQ 점수가 나이가 들면서도 일정하게 유지되거나 살짝 감소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었고, 보라색처럼 처음에는 낮았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크면서 SDQ 점수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샘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각 샘플들을 구성하는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그 초록색 같은 경우는 유아 때 진단받은 자폐 환자가 많고 보라색 모형을 띠는 그런 샘플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장기 때 진단을 받는 환자인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렇게 각 그 환자들을 두 무리로 나눠가지고 성장기 때 진단받은 환자하고 유아 때 진단을 받은 환자로 구분하고 평균 SDQ 점수를 나이별로 플로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보실 수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이 그 파란색처럼 그 유아 때 진단받은 환자 같은 경우는 SDQ 점수가 되게 일정한 반면 주황색 같은 경우 그 성장기 때 진단받은 환자들은 나이가 들면서 SDQ 점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두 분류가 있는 거면 저희가 소희 선생님께서도 섹스 디퍼런스를 탐구하셨으니까 뭔가 이게 그냥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것도 살짝은 맞는 그런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합니다. 저희가 여성 환자 같은 경우는 보통 진단을 남성보다 늦게 받게 되고 여기 밑에 있는 그래프를 확인하셔도 이렇게 환자들이 그 나이가 들수록 환자들의 비율을 보면 그 연한색이 여성분들이고 진한색이 남성분인데 일단 네, 나이가 들수록 여성의 비율이 많아지는 것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섹스가 영향을 주는 거긴 하지만 이 섹스를 고정했을 때도 이렇게 남성 샘플로만 분석을 했었을 때도 이 샘플들이 두 무리로 나눠진다는 그런 것을 일단 연구자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네, 살짝 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확인한 거는 일단 진단을 유아 때 받는 샘플들이 있고 나중에 성장기 때 진단을 받게 되는 환자들이 있다. 그리고 이거는 섹스와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네, 결과가 지금까지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단을 어느 때 받는지, 어느 나이에 받는지에 따른 그런 차이가 명확히 있다는 것은 일단 확인했는데, 이것에 대한 유전적인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이게 그냥 단순히 사회 문화적인 그런 차이인지를 확인하고자 연구자들은 Asian Diagnosis에 대한 지와스를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와스 같은 경우는 모든 스닙이 특정 트레이트에 기여하는지 그리고 기여한다면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계산하는 그런 방법으로 있는데 이렇게 AZ 다이그노시스에 대한 지와스를 개선했다는 것은 이 각각 변이가 그 진단받는 나이에 기여하는지를 계산하는 그런 지와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계산했었을 때 이 에이즈 다이그노시스에 대한 지와스 헬리티빌리티가 1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 나왔다는 것은 이렇게 자폐 환자가 언제 진단받는지에 대한 유전력 자체가 12%라는 것이고 이건 헬리티빌리티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와스를 한다고 해서 물론 유전적인 이펙트도 볼 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인 이펙트를 그러니까 아예 빠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변수들을 계속 보정합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서뿐만 아니라 나중에서도 계속 보정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정 변수는 ID인데 이게 그 지능 발달 장애. 그래서 저희가 자폐 같은 경우는 그 발, 지능 발달 장애가 같이 동반될 경우에 좀 더 빨리 진단받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정한 거고, 두 번째는 developmental milestones입니다. 이런 같은 경우는 언어가 지연되거나 뭔가 걸음이 늦어지는 그런 현상인데, 이런 경우도 뭔가 이런 표현형을 가질 때 진단이 빨라지기 때문에 이런 걸 보정했고, 이 세 번째로 보정한 것은 socio-economic status, 부모의 경제적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 랩 미팅 때도 나왔듯이 부모님이 좀 더 이렇게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거나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자녀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있거나 자녀의 자폐 표현형을 좀 더 빨리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진단을 빨리 받는 경우가 있다고 연구자들이 간주해가지고 이것도 보장 변수를 넣고, 마지막은 이게 의료시설, 특히 심리학적인 그런 시설에 대한 접근성, 이게 낮을수록 진단받기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보정 변수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보정 변수로 두었었을 때도 이 age diagnosis에 대한 지와세 유전력이 되게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비피겨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 네, 여기에서는 그 age diagnosis 지와스하고 다양한 질병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 프로세스인데,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 거는 자폐 진단을 늦게 받을수록 디프레션, 우울증하고 ADHD가 동반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확인되고, 진단을 좀 빨리 받으면 그 educational attainment 또는 지능이 좀 더 높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와스를 확인하면 저희가 지와스로 결과로 PRS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연구자들은 그 age diagnosis 지와스로 PRS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PRS를 계산했을 때는 이렇게 PRS 넘수가 높을수록 진단이 늦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트리트에 대한 지와스로 PRS를 계산해서 age diagnosis PRS하고 비교했었을 때 네, 이렇게 비교했었는데, 이렇게 비교한 결과 아까 나온 것처럼 우울증하고 ADHD하고의 연관성은 높게 나타났고, educational attainment하고 cognitive ability하고는 음의 상관관계가 나왔습니다. 즉, 진단을 늦게 받고 그 진단을 늦게 받을 거다라는 PRS가 높을수록 우울증하고 ADHD의 PRS도 높을 네, 높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educational attainment하고 cognitive ability에 대한 그런 PRS는 낮아진다는 그런 네, 결론입니다. 그리고 여기 피겨 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그 confounding 될 수 있는 변이, 꼭 이렇게 false positive를 줄 수 있는 그런 변이들을 보정했었을 때도 이런 이펙트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런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자들이 확인한 거는 네, 환자가 진단을 언제 받는지에 영향을 주는 그런 유전적인 그런 근원이 있다는 것을 일단 확인했었고, 저희가 지금 현재 대규모 자폐 코트들의 진단 나이 분포를 확인하면 뭔가 진단 받는 나이의 분포가 엄청 상이하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사이크 같은 경우는 진단받는 나이가 정말 0세부터, 1세, 1세부터 20살 넘어서까지 진단받는 경우에 반면 스파크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되게 어렸을 때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국인 코트 같은 경우도 진단을 웬만하면 되게 어렸을 때 받는다는 것으로 네,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피겨 A에서 보여주는 것은 지금 있는 다양한 ASD 지와스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비교한 건데, 여기 확인하시면 이게
자폐를 늦게 진단받았을 때 계산한 그런 지와스인데 그 지와스하고 아이크의 피메일 온리, 아이사이크하고 핀젠 같은 경우는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고 이 진단을 빨리 받은 환자들만으로 계산한 지와스하고 PGC 스파크하고 그룹 2019년에 나온 지와스가 높은 코릴레이션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것은 뭔가 저희가 지와스의 어떤 코트를 사용하는지에 따라서 뭔가 그 지와스에서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로사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래서 연구자들이 그런 지와스를 가지고 지와스로 PRS를 계산해서 이게 자폐 진단 시기가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아까 그 trajectory part하고 비슷하게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 유아 때 진단 받았을 때는 표현형이 그냥 나이가 들면도 되게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성장기 때 진단되는 환자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낮았다가 나이가 들면서 표현형의 심각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구자들 이러한 코릴레이션 간의 패턴을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이 있을지 일단 궁금해가지고 이러한 레이턴트 팩터 모델링을 하고 이렇게 레이턴트 팩터 모델링을 통해 숨겨진 그런 팩터 이러한 이게 왜 이런 진한 빨간색들끼리 이렇게 묶이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숨겨진 팩터가 있는지를 찾는 분석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할 수 있는 분석이 제노믹 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노믹 쌤 자체가 이러한 제네틱 코릴레이션 간의 별로 숨겨진 그런 팩터들을 찾고 그걸 식별하는 그런 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레이턴 팩터링, 팩터 분석을 한 결과 이러한 연구자들이 임의적으로 만든 지와스 또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ASC 지와스들이 크게 두 가지 팩터를 묶입니다. 팩터 1 같은 경우는 유아 때 진단된 그런 샘플들을 이렇게 잘 설명하는 그런 팩터 혹은 지와스고 두 번째 팩터는 나중에 진단되는 환자들을 잘 설명하는 그런 팩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팩터라는 것은 또 하나의 그런 지와스라고, 네, 지와스인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팩터 모델링을 할 결과 두 가지 팩터를 얻었고, 이렇게 두 가지 팩터와 다른 그런 질환 또는 다른 트리트에 대한 코릴레이션을 확인했었을 때, 나중에 진단되는 경우는 아까 순수 기존에 존재했던 지와스로 분석했을 때처럼 우울증, 불안하고 ADHD와 코릴레이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단을 빨리 받는 그런 팩터 같은 경우는 educational attainment하고 네, cognition하고 correlation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은 다른 질병과의 트리트는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돼서 나타났으니까 ASD 관련된 지와스, 그래서 ASD 관련 피노타입 관련된 지와스, 여기 social attention, repetitive speech 같은 그런 지와스와의 콜레이션도 비교했었는데 이렇게 비교한 결과는 진단을 빨리 받든 늦게 받든 이게 지와스 된 콜레이션에 대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전 슬라이드하고 비슷하게 ASD 관련된 트리트에 대한 그런 제네틱 코릴레이션이 늦게 진단 받을수록 살짝 높고 더 심각하다는 그런 트렌드는 있지만 이게 유의한 그런 차이는 아닌 것으로 일단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살짝 실망하긴 하신 것 같지만 이게 저희가 ASD가 순수 커먼 연이에 영향을 받는 그런 질병만 아니고 DMB에도 큰 영향을 받고 저희가 최근에 페이퍼쉘에 올라온 논문처럼 저희가 DMB 같은 경우 또는 레어 변이 같은 경우는 PRS 점수에 영향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그것 때문에 안 나타난 걸 수도 있다라고 하고 여기서는 아직까지 설명이 안 된 헤테로지네이티 이질성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네. 그래서 논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자폐 환자가 진단을 언제 받는지에 대한 유전적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일단은 이 논문에서 확인됐고, 이러한 차이들이 그 지금 존재하는 ASD 지와스들에 대한 코릴레이션이 왜 상이하는지를 살짝 설명해 줄 수 있다고, 네, 저자들은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펙트들은 단순히 사회문화적이거나 다른 그런 confounding effects, 다른 false positive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펙트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섹스, intellectual disability하고 부모적인 요인들을 고려했었을 때도 이런 진단을 언제 받는지에 따라 그 존재하는 커먼 베리언트가 살짝씩 다르다고 일단, 네, 확인, 네, 했습니다. 그리고 논문 저자들이 권장하는 거는 미래 자폐 지와스를 했었을 때 이런 진단을 언제 받았을지, 그러니까 유전적인 그런 베이시스가 있으니까 이것까지 고려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문 저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아직 이것만으로 모든 헤테로지니티가 설명된 게 아니라 아직도 설명 안 된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있다고, 네, 설명.